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에 이어서 국민의당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퇴진 서명 운동도 즉각 전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부 퇴진론을 걸고 있는 데 반해서 국민의당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들어간 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배수 국민의당 비대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국민의당의 당론 그리고 향후 정권 퇴진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배수입니다. 네, 의원님 저희 네. 팟짱 첫 번째 출연이세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차 테이프를 끊어서.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당이 창당 후에 첫 번째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그래요. 네, 어제 임시의장을 맡으셨는데요. 중앙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어땠습니까? 네. 아주 분위기는 너무 좋았고 아주 열띤 분위기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들 사실 창당한 후에 네, 첫 번째 그 중앙위원회 회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된 주제가 그 네. 전국 대응 방안이었죠. 전국 예, 대응 그래서 방안. 예, 그래가지고 그냥 참석하신 중앙위원들이 자리를 그냥 꽉 메워가지고 한 2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서로 너무 다 그냥 발언을 하시려고 했는데 다 음, 발언 기회를 못 드렸고, 뭐 네, 시간 때문에. 근데 음, 어쨌든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네. 아주 단합된 그런 음.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원내교섭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네,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 퇴진 운동을 당론으로 정한 셈입니다. 물론 이제 정의당은 그에 앞서서 당론으로 정하긴 했었지만 국민의당이 현 시점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당론으로 정했을까요? 결국 민심이죠. 민심이다. 예, 민심이고 국민의 분노입니다. 음, 그리고 또 워낙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계속 음,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박 대통령은 최순실 모녀의 그 부정 축제 음, 그리고 부정 학위 취득을 위해서 네. 청와대를 범죄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사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은 음, 뭐 인사를 뭐 경질한다든지 예. 뭐 그런 음, 행태를 보이니까 네. 이게 과연 음, 그 국가의 권력 행사, 이 네. 행정권 행사가 음, 정당해야 되지. 음, 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네. 자기 그에 협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뭐 음, 잘라라. 음, 뭐 이거는 있을 음,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화가 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음, 박근혜 대통령한테 음, 무조건 내려오라 이겁니다. 그리고 네. 지난주 5일 날도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네. 확인하는 자리였고, 음, 그리고 결국 정치인들은 민심을 음, 이렇게 민심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음, 좌고우면하면 음, 국민이 뽑아준 음, 그 대표인데 네. 그 대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음, 이, 이 거대한 그 국민의 민심 음, 음. 이게 중요하고 이것을 반영을 해야 돼, 대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국민의 민심이 폭발한 거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5%대로 추락한 것도 지난주고, 그리고 또 20만 명, 전국적으로 한 30만 명이 쏟아져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를 주장하는 것도 대단히 그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치권이 좀 너무 늦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늦다고도 보지만 또 네. 저희들은 신중한 부분도 있거든요. 음, 그리고 예, 저희들이 이 당론으로 모으는 거는 좀 그렇지만은 네. 그 이전에 이미 음,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음, 그 의원님들이 네. 이런 의사를 표명을 했고, 그리고 당 전체의 분위기는 어, 그런 민심을 확인하고 네. 그런 부분을 얘기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단지 네. 이제 네. 당론으로 정하는 이 수준이 좀 시간이 걸린 것이지 음. 그 당의 전체의 분위기나 이런 것은
그 전역법과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네. 이 이제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그러면 어떤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한 축으로는 서명 운동 이걸 하신다고 했고 다른 한 축으로는 어떤 행동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 네. 우리 그 저녁 때 그 광화문에 네. 그 민중 걸기대 네. 거기에 이제 거담적으로 참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것이죠. 음. 예. 그리고 아무튼 이제 이 전국적으로 이제 그 당론으로 정해서 네. 전 당 차원에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이 더 그 무게를 얻고 더 많이 이제 공감대를 얻고 확산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국민의당의 뭐 지구당은 없어졌고 지부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 네,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이런 서명 운동이라든가 뭐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실제로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제 네. 전 대표께서는 어저께 홍대 앞에서 서명 운동을 했거든요. 네, 네. 아주 뭐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네, 저희 오마이 TV가 생방송으로 내보내 드렸습니다. 그 현장을. 그렇습니까? 예, 지금 네. 지금 그 유튜브 화면으로 안철수 네. 대표의 홍대 앞 기자회견 장면이 서명운동 장면이 그 생중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지금 감사합니다. 인터뷰 중이셔가지고 저 화면을 못 보고 계시는데. 그래요? 예. 네네. 그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 때도 십상시 파문이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위기에 빠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직을 물러날 생각은 없다는 것이 지난 국회의장 면담에서도 또 확인이 됩니다. 대통령은 네네. 전혀 물러날 뜻이 없고 네. 야당과 국민들은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사이에서 정당의 역할,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은 어찌됐든 뭐 서명운동은 한 축으로 벌려 나가지만 또 의회 안에서의 역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좀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퇴진 운동을 벌이지만 이 네. 퇴진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버틴다고 하면은 네. 상당히 이게 장기간이 갈 것이지만 네. 지금 법적으로는 그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뭐 퇴진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본인의 의사에만 달린 건데 우리가 그 의사만 들여다볼 수 있지 네. 의사만 뭐 기다리고 그렇죠. 있을 수도 없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탄핵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저는 이제 탄핵 그 소추 그 발의는 과반수. 예. 여보세요, 의원님 전화가 굉장히 소리가 그래요? 예. 지금 들리십니까?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아니 그 탄핵 소추 발의는 과반수 의원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제적의원에. 예. 그런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의회 구성상으로 봐가지고 야 3당이 서로 합의를 하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 그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저는 이제 새누리당 의원의 일부가 네. 이것을 찬성하지 않으면은 안 되죠. 네. 200명 이상이 찬성을 네.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 국면에서 네. 지금 이제 계속 검찰 수사, 네. 이제 국정조사도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뭔가 계속 이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 네. 그리고 그 측근들의 이러한 국정농단 네. 이런 것들이 예. 더욱더 밝혀진다고 하면은 예.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저는 일부분이 이것을 모르다 안 된다 뭐 탄핵에 거기에 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는 나올 수가 없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은 그 국회에서 탄핵 그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은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미 이제 우리는
전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 절차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절차로 이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정당이 예컨대 뭐 지금 탄핵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헌재로 넘어갔을 경우에 현재 재판관들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재판관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이 정치적 판결을 하지 국민 편에서는 판결을 하겠냐. 그래서 이게 뭐 무의미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여의도에서는 들리는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네. 우선 그 무의미하다고 미리 그렇게 결론을 음. 내는 거는 저는 성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우선 대통령이 탄핵 그 소추가 되었다는 것은 네. 엄청난 일이거든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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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비교할 수 저는 없는 사안이죠. 정말 이건 이룰 수가 없는 사안이. 네. 그리고 저 헌재는 만약에 이런 예. 국민적인 그 분노나 이런 걸 무시하고 예. 만약에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 하면 그건 헌재가 존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헌재도 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 의견과 동떨어진 결정은 절대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당의 당론은 한편으로는 대중적으로는 전국의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캠페인을 하는 한 축이 있고 의회 안에서는 탄핵 절차를 시작하자,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좀 하시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천정배 네. 의원님이시나 네. 그다음에 주승용 예. 의원이나 예. 여러분들이 이제 탄핵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예. 거기 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격적인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 이제 민중 총궐기 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야3당이 합동 의총을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어떤 맥락에서 합동 의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아닌지, 왜냐하면 서로 야당들이 서로 네. 물론 근본적인 것은 맞지만 네. 이게 그 방법론에 들어가서 좀 각각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야당들이 좀 한 목소리를 내줘야 국민들도 네. 어디 가면 그냥 누구는 정권 퇴진하라 하는데 또 어디 가면 또 이선 후퇴 이거 뭐냐. 예. 그리고 예. 또 더민주당 내에서도 네. 그 추미애 당대표는 대통령이 뭐 내치 외치 다 손대라. 네. 또 우상호는 그래도 외치는 뭐 정상회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고 네. 서로 예. 혼란스러우니까 네.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 조금 입장을 예. 좀 하나로 이렇게 통일할 필요가 모아서 있다. 그러면은 예. 국민들이 좀 덜 혼란스럽고 맞습니다. 또 힘을 더 모을 수 있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 이게 자칫 이렇게 네. 중대한 국면을 앞두고 예. 예. 그 야당들이 무슨 분열하는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사실 그런 점을 언론에서 지금 은근히 처음 이제 조금 이렇게 지적하고 그렇죠. 지적을 하기 시작하고 네.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을 공격하는 보수 언론이 야당을 공격하는 공세가 한 템포 빨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윤호중 의원이 뭐 오보를 인용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공세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야권이 이 중대 국면에서 국가적 위기에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함께 의총을 해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국민 앞에 서는 게 좋겠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관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운 겁니까? 네, 근데 또 각 당의 또 입장이 있어서요. 어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 이거 네.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하고 바람직한 그런 이럴 때 한번 야당이 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우리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지혜를 모으고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하려고 저렇게 모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좀 소극적입니까? 정의당은 하자고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당론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원내대변인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아직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는 많지만 너무 좀 행동에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당론으로 왜 안 정하지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조금 답답하긴 한데요. 네. 아마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으로 역풍을 맞은 그런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그쪽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제 뭐 국정 공백 뭐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일단 그 어떤 지도자건 간에 정당성, 국민들의 그 지지, 이것이 정당성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다 들어보면은 고개를 흔들고, 네.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예. 이건 이제 이러면 뭐 국정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이 서질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상황을 좀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 우선은 가장 간명한 거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못하겠다 하면은 탄핵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어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듯이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그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보도 외교도 전부 협상, 그리고 이게 그 대가, 이게 기업가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의 경우엔 지금 경제도 안보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에이펙 회의도 불참하시고, 그리고 한 달째 지금 국무회의도 안 열리고 수석비서관 회의도 안 열리고, 그야말로 지금 국정 공백이 이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당면한 것은 경제 문제인데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당장 해법을 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1년 4개월을 보내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 지도력 상실, 이거는 분명한 사실, 이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어떤 사임을 전제로 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한 질서 있는 걸 하야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래도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탈당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사퇴 의사를 표명을 하고, 그럼 그 사이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야 3당이 한 총리를 뭐 합의를 해서 추대를 하면은 그 총리가 당분간 그 국정을 그 운영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조기 대선에 임하는 그런 그 시나리오도 좀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워낙 그 본인이 지금 그럴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전혀 그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상황을 그만큼 잘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과도 뭐 한 번 했다가 두 번 찔끔하고, 그다음에 또 안 되니까 또 국회 와서 또 이렇게 딱 던지고 가고, 그 전엔 또 이런 상황 인식도 못하고 본인이 김병준 총리 지명자로 또 하고, 아니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볼 때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이 없습니다. 근본 해결에 대한 해법이 없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지금 보면 그 여당 새누리당에서는 경제 문제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임종영 금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로 새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분 인사청문회부터 빨리 좀 서둘러 가지고 경제사령탑을 좀 세우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그 아직은 이제 내일 이제 저희들이 총 걸기 대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우리 전제 조건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우선 탈당을 해야 된다. 네. 우선 아무튼 뭐 제일 근본적인 거는 퇴진을 해야 되고, 네. 응? 퇴진을 해야 되고. 네. 그러나 이제 박지원 대표님께서 그러나 이제 우선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일단 퇴진을 하고, 네. 아니 이제 탈당을 하고, 예. 그리고서 뭐 논의가 돼야지. 지금 우리 야당 쪽에서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렇군요. 앞서 제가 이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말씀드렸는데요. 탄핵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위법 사실이 다 확연해진 다음에, 확실해진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입장은? 위법 사실이 명확해지면 그때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게 기동민 원내대변인의 입장인데요. 지금 검찰이 수사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검찰도 지금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네. 검찰도 어떤 수사권 독립이랄지 이런 면에서 엄청난 국민으로 하여금 네. 개혁하게 개혁의 시험대에 이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검찰을 신뢰 안 하죠, 국민들이. 지금 예, 이번 그렇기 수사에 때문에 대해서도. 검찰은 예. 지금 사활을 걸고 예. 이 수사에 대해서 아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검찰 수사 태도에 대해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네. 그것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탄핵도 절차가 시간이 이제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 충분히 어떤 사실관계가 좀 네. 그런 위법 사실을 분명하게 저희가 체증하고 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청와대가 지난달에 도피 중인 차은택 씨 지금 뭐 이제 구속돼서 조사를 검찰에서 받고 있는데 사전에 접촉했다. 우병우 수석 뭐 등 해가지고 이미 말 맞추기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네, 네. 이 보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시고 이 수사를 그냥 계속 검찰에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또 의심스럽고요. 그러면 청와대 관계자들도 전부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쭤보려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충분히 그건 예상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뭐 서로 말 맞추기를 시도했을 수가 있죠. 충분히 네. 저는 그건 예상되는 상황이라 하고요. 그러나 예. 이 말 맞추기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네. 어떤 증거도 확보하고 증거인멸도 좀 막고, 왜냐하면 특검으로 이제 시작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예. 증거인멸이나 이런 걸 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까딱하면.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수사는 필요하다. 물론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검으로 시작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게 뭐 첩첩산중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결자 해지 자세로 나와준다면 오히려 또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 스스로 이 상황에도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